스테빌리티를 안정성을 유지한 채로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닥터고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허리에는 PT가 좋을까요? 필라테스가 좋을까요? 아니 뭐 요가도 있죠. 자, 정답은요, 어느 하나도 좋은 것이 없다입니다. 아니, 선생님 맨날 저한테 운동하라고 하시면서 아니 어느 것도 좋은 게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때까지 왜 운동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궁금하시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해? 물었을 때 난 한식, 난 양식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난 비빔밥, 난 스파게티 이런 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질문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필라테스라는 운동도 우리가 원래 필라테스의 큰 원칙은요, 척추를 양방향, 사방, 팔방으로 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척추의 움직임이 뭐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굽히는 거, 젖히는 거, 그리고 뭐 돌리는 거, 그리고 옆으로 기울이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방, 팔방으로의 유연성이 갖춰져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거는 허리가 아프기 직전에 아프지 않으신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미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신 분들은 뭘 하면 안 된다? 제 유튜브를 좀 계속 보셨던 분들은 지금 딱 답이 나올 거예요. 굽히지 말고 돌리지 마라, 회전하지 마라, 요게 딱 나오셔야 되는데요. 필라테스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요 용어 두 가지를 기억하실 텐데요. 자, 이번에는 꼬리뼈를 얼굴 쪽으로 말아서 허리를 평평하게 바닥에 붙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필라테스에서 임프린트라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보면 요추를 굴곡을 시키는 거예요. 일자허리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임프린트 자세를 만들어서 요추를 굴곡을 시키면 그 앞쪽에 있는 복근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배를 단단하게 잡아줘서 이제 여러 가지 다리를 돌리거나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할 때 척추에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그 동작을 유도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딱 들으면서 선생님 저 필라테스 할 때 이것 때문에 허리가 아팠던 적이 있어요 하고 지금 말씀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요추를 굴곡한 상태에서 다리까지 들러 오르게 되면 디스크 환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방사통이 쫙 퍼지면서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필라테스에서 임프린트 자세가 누구한테나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허리 디스크나 퇴행성 질환들이 심하신 분들은 이 임프린트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허리가 더 아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는 필라테스는 좋은 운동이긴 한데요, 가셔서 선생님한테 이 임프린트 동작은 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척추 요추 자체의 전만 상태를 유지한 채로 운동을 시켜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세요 하고 알려드려요. 그리고 또 필라테스에서 또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는데요, 바로 롤다운이라는 자세예요. 우리가 필라테스의 컨셉은 척추를 한 칸 한 칸 이렇게 분절해서 움직이는 동작이 있는데요, 롤다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C자로 말아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이에요, 바닥으로. 척추를 두루루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고관절부터 이렇게 척추를 쭉 말아서 뒤로 가는 동작이란 말이에요. 이것 또한 요추의 굴곡을 만들고 굉장히 허리에 윗몸 일으키기처럼 부담을 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동작도 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드려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포인트를 여러분 이해를 하셨어요? 필라테스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동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운동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요추 전만 자세들, 그러니까 신전 동작들 있죠. 누워서 우리가 스위밍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요가에서는 코브라라는 자세를 하고 표현을 하고,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척추를 신전해 주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이 이제 우리 요추 전만을 유지하기 위한 엉덩이 근육, 그리고 기립근 근육 여러 가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광배근도 스트레칭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되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긴 한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윗몸 일으키기 자세랑 굉장히 비슷한 동작들도 많아요. 필라테스에서는 뭐 오블리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레그 스트레칭 이런 것들 동작들이 많은데, 일단 윗몸 일으키기 자세처럼 이제 허리를 굽히고 일어나서 동작을 하는 자세들은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필라테스라고 무조건 좋은 동작은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내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제 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내가 하면 안 되는 동작들,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허리를 이렇게 굽히는 동작들은 좀 피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동작을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도대체 복근 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코어 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데드버그라는 동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위로 들고 있는 동작이잖아요. 거기서 팔을 하나를 우리가 접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할 때 온몸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딱 그 수축을 하고 있으면 그때도 코어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쓰면 그 상황에도 코어가 활성화가 된다는 뜻인데, 반대로 말하면 코어가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를 여러분들이 또 오인하고 있는 게 코어 운동을 내가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 높은 강도로 해야 된다 생각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스쿼트 무게를 들고 막 스쿼트 운동을 하고 캐틀벨을 돌리면서 몸을 유지하고 이런 막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추천하는 코어 운동은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내발기기 자세에서 흔들리지 않게 내가 팔다리를 들면서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수축을 일으켜서 차라리 그 몸의 컨트롤을 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을 키우는 게 오히려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거라서 막 무조건 무거운 거 그리고 빠른 운동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요가는 어떤가요? 이 질문도 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젊은 분들한테는 필라테스나 뭐 다른 운동들이 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가는 또 꾸준히 매니아층이 있는데, 요가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코브라나 여러 가지 이제 코어 운동들은 굉장히 좋은 동작들이 많은데, 과하게 몸을 꺾고 돌고 말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목으로 물구나무를 선다거나 이런 것들은 특히 목 디스크 환자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굽히거나 아니면 몸통을 돌리거나 다리를 접어 올린다거나 이런 동작은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특히 연세 드신 꾸준히 이 요가를 해오신 분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처음 운동을 시작하신 거, 특히 허리가 아프고 나서 처음 선택하는 운동으로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드려요. 왜냐하면 그 1시간 세션 중에 그런 동작을 다 빼고 나면 사실은 하실 수 있는 운동이 절반도 안 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프신 분들,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운동의 선택으로서 요가를 저는 이제 딱히 이제 권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특히 요거는 또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척추의 전방전이증이나 이제 그런 척추 분리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허리가 젖혀지는 손상에 더 취약하거든요. 근데 간혹 제 환자분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이 플라잉 요가라고 해서 천장에 이렇게 매달리는 요가 이런 거 하고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허리가 아파서 요가를 가서 2년, 3년을 했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걷지도 못하면서 너무 다리 방사통이 심하다고 와서 그 사진을 비교해 보면 척추가 너무 이렇게 디스크 협착 그리고 그 분리증까지 전방전이증까지 너무 악화돼서 수술하신 분들도 제가 한 2-3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이제 신전 운동을 조심해야 되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사실 저는 요가는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사실은 정말 매트에서 하는 운동들은 필라테스의 매트 운동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필라테스에서 리포머나 이런 이제 우리 루프를 잡고 하는 동작들은 웨이트에서 하는 케이블을 가지고 하는 동작들과 굉장히 유사한 게 많은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웨이트 운동을 할 때도 크게 웨이트는 되게 심플하게 여러분 회전 운동보다는 발로 밀어내거나 손으로 밀어내거나 당기거나 이 동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당길 때는 사실은 척추를 굽히고 당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당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 웨이트를 가시거나 헬스를 가신다 그러면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운동이 로잉 머신, 그리고 케이블 운동, 그리고 우리 강배근 운동 있죠. 대신에 이렇게 쫙 허리 배에 딱 힘주고 명치 딱 젖혀서 이렇게 요추 전만을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하세요. 해서 그리고 플라잉 운동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하세요 설명드리는데, 나머지 운동들 있잖아요. 뭐 벤치프레스,
레그 프레스, 이제 앞으로 밀어내는 운동들, 그리고 뭐 또 푸시업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때 이거는 개인의 운동 능력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웨이트를 해보면요,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걸고 하면 사실 그 허리의 요추를 딱 고정을 한 상태에서 전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밀고 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을 하는 이제 훈련을 하면서 코어를 활성화시켜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무게를 조금씩 걸잖아요. 이 요추 전반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물건 밀 때 허리 딱 세우고 이렇게 미세요? 아니면 이렇게 미세요? 두 번째로 미시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웨이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벤치를 밀어낼 때도 딱 이렇게 후인 하강해서 딱 코어랑 연결을 해서 쫙 드러내면 좋은데, 사실 무겁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어깨 회전근개 손상하고 허리 디스크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레그 프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밀어낼 때 여러분들, 무거운 거 여러분들 문 꽝 찬다고 생각하세요? 허리 이렇게 세우고 하세요? 아니면 허리 딱 숙이고 꽉 발차기 하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의 그 요추 전반을 유지하고 스테빌리티를, 안정성을 유지한 채로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되시려면 먼저 이 매트나 이런 데서 코어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컨트롤을 충분히 근력을 키운 다음에 그런 웨이트로 가셔야 되는데, 요즘에 뭐 바디 프로필이나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중량과 겉보기 등급을 키우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상을 더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할 운동이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루틴 그리고 노하우를 잘 만드셔가지고 좀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